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올렸던 네오코인 10일 뒤 그 행보가 결정된다의 후속편인데요.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어서 추가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네오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의 이더리움과 비슷한 코인으로 실질적으로 기능 자체만 본다면 이더리움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아이덴티티, 파일 저장 시스템, 오라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유 형태이면서도 일부의 통제의 관리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는 7월 20일 네오 3.0 테스트넷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했으며 8월 2일 네오 3.0 메인넷이 정식적으로 출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큰 반응이 없어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와 중국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 최근 다운페이 인터뷰 중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네오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중국 정부와 블록체인일 텐데요. 해당 내용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큰 과제가 규제와 허가, 검열 제한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정부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역시 중국 기업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블록체인 산업은 기존 금융시장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기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순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본의 도입과 인재의 채용을 통해 안전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은 중국에서도 산업 초기 단계이고 싱가포르에 둔 온체인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전 영상 제작 시 제가 알아봤을 때는 온체인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변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온체인을 통해 암호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서비스법 면허를 신청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짜맞춰보면 폴리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관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메인넷 3.0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인넷 기능에서 변화된 점은 아이덴티티 시스템인 네오 아이디와 내장형 오라클이 기본 모듈을 사용해 네오에 연관된 어떤 스마트 계약도 기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URL의 방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웹은 2.0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웹 3.0을 2.0과 연결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미국의 오라클 기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오 파운데이션과 에코펀드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며, 오라클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체인링크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네오 오라클과 연결 가능성을 연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있던 네오 레거시에서 현재 진행되는 네오 3.0으로 모든 것을 이전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의 네오 레거시와 네오 3.0은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하드포크하여 새로운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라면, 네오는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시점으로 이동시켜서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기에 그 기술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인 폴리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2층은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다양한 접목이 가능한 사이드 체인의 포함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이드 체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호라이즌 코인일 듯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1년 7월 말 현재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다운페이는 어떤 것이든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번다면 조정은 있을 것이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가총액에서 금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50% 하락된 비트코인은 약세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12월에 비트코인이 제한적인 수량 2100만 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00만 개의 수량을 포기하는 내용도 간단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인센티브 부족과 작업 증명 방식의 위험성, 수수료로 인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현재 시가총액 10조 달러에 달하며 GDP 연간 평균 성장률인 2.18%를 반영했을 시 13조 달러가 되는 2040년 비트코인의 블록이 0.19로 감소했을 때 금을 넘어설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온체인에서 추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네오 3.0 메인넷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닌 설정 단계이며 그 일정이 8월 9일 얼리버드 이전이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즉 점차적으로 기능들이 탑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투자자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전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사용자는 네오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로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다양한 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웹 3.0 시대에 우리가 쇼핑에서 자주 사용하는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NFT 상품을 등록 및 지갑 등록하여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T가 적용된 게임에서도 자신의 지갑 주소를 회원가입 시 등록해 타사 플랫폼 없이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다양한 공연 티켓 등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에 대한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오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대출 및 금융 서비스까지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체인링크, 파일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을 별도로 사용이 필요한 제작자에겐 네오는 응용만 잘 한다면 하나의 네오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솔직히 기술력만 놓고 보면 정말 괜찮은 프로젝트인데 인식상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네오는 아직 블록체인 산업에서 채택이 많이 되지 않은 아시아, 태평양 위주로 그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오가 성장함에 그와 연관된 온톨로지와 가스 토큰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네오 차트를 확인하면 40달러 초반에서 지지 후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없다면 이대로 50달러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며 비트코인이 조정이 발생된다면 1차는 40달러 초반, 2차는 37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 관점은 개인적인 예측이기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네오는 현재 시점에서 다른 코인들보다 뚜렷한 목표를 공개하여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에 낙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4월에서 5월경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걸로 이전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힘내시라고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네오코인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